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익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수출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렸었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요, 수익과 관련되는 수익 마케팅에 관해서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수출이 됐든 수입이 됐든 우리가 이제 무역 업무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수익을 좀 내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좀 벌어보자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무역 중에서도 수출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수출도 좋지만 수입을 통해서도 상당히 기대 밖의 어떤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혹시 다마고찌라는 거 아세요? 다마고찌. 그 병아리 키우는 거 있었잖아요. 병아리 삐약삐약 하는 거. 그렇잖아요. 한 15년, 20년 전에요. 네. 그거 저희들 수입해가지고 괜찮았어요. 한 10만 개 이상 수입했었거든요. 대략 한 홍콩에서 우리나라 도착하는 가격, CIF 가격으로 대략 한 4분 정도에 수입했었는데, 우리가 그 도매상한테 납품하는 가격이 대략 한 평균 대략 한 2천 원대였어요. 얼마에 수입했다고요? 한 4분 정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뭐 양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치, 냉동 참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수입한 적도 있었고요. 음.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다음 뭐 프랑스에서 악영, 악영, 그 애기용 그 용품들 있잖아요. 뭐 목욕용품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수입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악용 제품 수입해가지고 그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너무 빨랐어요. 요새 같으면 요새 같았으면 뭐 부모들이 뭐 아이 뭐 하나밖에 안 나니까 되게 그쵸? 돈을 엄청 쓰지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좀 프랑스 거니까 좀 비싸기도 했고요. 해가지고는 좀 실패를 했었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저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딱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정신을 딱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수입해서 돈 벌려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아이템이 중요해요. 음, 아이템을 잘 정하셔야 돼요. 아이템은. 근데 두 번째는요, 국내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셔야 되겠다. 시장 조사를 안 하고 대충 감으로 감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아씨 외국 나가서 아이 뭐 잠깐 쉬러 나갔는데 외국에 여행 갔는데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 나는 못 봤어. 데려왔어요. 근데 나만 못 봤지. 남들은 이미 국내에 들여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 시장 조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 결과를 딱 보고 수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망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어떻게 유통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 및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은 수입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용감한 분들 많이 계세요. 일단 수입하고 보자. 본인은 몰랐던 품목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거 국내에 없는데? 아니, 이때니까요. 본인만 몰랐지. 예.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는 게 유행하는 품목들이 순간순간 막 바뀌잖아요. 그죠?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수입할 때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승부를 볼 것이냐. 물론 그럼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어디 가서 진짜 국내에 들여오면 돈 될 만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음,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예요. 그래서 유통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쟁업체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익 관리 제도, 그 다음에 또 가격 구조,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죠? 맞죠? 뭐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예, 결혼할 때, 예, 상대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털컥 첫눈에 좋으니까 오케이 결혼합시다. 그래 결혼해 결혼해요. 뭐 그래도 뭐 잘 살겠죠. 좀 위험하죠, 그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확실하게 조사해보고 그래서 시장 조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망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판매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것인지 만약에 오프라인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쵸? 예. 뭐 코스코나 뭐 이런 데 납품을 할 건지 예? 롯데마트나 코스코나 이런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아니면 내가 독자적인 내 쇼핑몰을 만들 것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아니면 전통적인 그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경로를 통할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그게 확실하게 자신이 있거나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수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 드릴게요. 수입해서 돈 벌려면 첫 번째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요.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요.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시장 조사. 어떤 항목에 대해 조사할 것이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실 때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입자의 요건.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을 가진 회사가 수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느냐. 그럼 뭐 어디에 해당할지는 조사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품목을 수입할 때 그 수입 통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망이 확실하게 예, 확보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맞아. 난 들여오면 이렇게 유통할 거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뭐 다마고치도 했었죠. 의류, 옷 같은 거. 미국에서 일주일에 3번씩 비행기를 들여와가지고 저기 압구정동에 그 무슨 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 말고 갤러리아. 거기서 몇 장 해놓고 팔았었어요. 음. 그 다음에 양배추도 수입했었죠. 뭐 참치도 했었죠. 많이 했었어요, 많이. 근데 일부러 뭐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수입해서도 수익이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수출할 때는 보통 무역회사들 마진을 대략 한 15% 정도 가져가거든요. 음. 수출할 때는 자기 자금이 안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수입할 때는 보통 기본 마진이 30%에서 40% 정도가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만약에 뭐 불고기 정식 1인분에 뭐 15,000원이다. 그럼 실제 들어가는 식재료는 대략 한 30% 미만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 일반 관리비들, 인건비들 이렇게 하고 나면 예, 실제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뭐 한 20, 30%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입자의 요건 같은 거, 통관 절차 이런 것도 시장 조사할 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유통망 확보가 안 되면 유통망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유통망 따라해 보실게요. 유통망 따라해 보실게요. 유통망이 확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해서 돈 벌고자 한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첫 번째,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갖고 내가 승부를 볼 것이냐. 어떤 아이템을 수입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장 조사. 확실하게 국내 시장을 조사해보고 나셔가지고 이거는 괜찮네, 되겠네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유통망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거나 유통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으면 수입하면 안 돼요.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요? 에이, 몰라도 돼요. 아니, 수입해가지고 갖다 파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수입하는 마케팅 절차라는 게 별거 있어요? 아이템 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찾아봐서 공급업체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물건 받고 돈 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국내에 들여온 다음에 어떻게 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수입 마케팅 하는 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수출은 좀 그렇다. 수출은 좀 어렵네. 바이어 찾는 거 어렵네. 협상하는 것도 어렵네. 시간도 많이 걸리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입은 간단해요. 절차가. 수출보다. 왜요? 내가 사오니까. 편해요. 근데 문제는 사와서 국내에다 파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오는 거. 이 절차는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무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아셔야 될 게 많겠죠. 그죠? 그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해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개괄적인 얘기만 개괄적이지만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그쵸? 수입해서 돈 벌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아이템, 시장조사, 유통망 확보.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자신 없으신 분은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수입하면 안 되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